왜 몸 공부야? 병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병이 마음에서 오는 거 맞죠? 다 경험을 해보신 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서 마음에 힘든 게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아니면 신경 쓸 게 있어서 그때 좀 건강이 깨지더라. 다들 경험해서 그런 생각은 하실 텐데 그래서 몸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어디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세요. 뭐 비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욕심을 버리세요. 마음 다스리면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 엄청 들으셨을 거고 생각을 바꾸세요.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지금 누군가 미워하고 계시다면 뭐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긍정의 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말로는 쉬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말로 다 되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정말 마음이 마음대로 잘 안 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 하실 텐데 정말 마음이 마음대로 다 되는 분들이면 그런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죠, 사실. 난 건강할 거야. 난 힘있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근데 그게 그대로 다 돼. 그러면은 굳이 이런 공부가 필요 없으실 텐데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 마음이 원래 마음대로 안 되는 이치. 이게 마음이 어디서 동떨어진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내 몸의 에너지 균형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가장 흔한 경험 중에 하나는 뭐 이 생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생리할 때 그 월경할 때 이전의 나와 굉장히 좀 달라지는 경험 하시잖아요. 그전까진 굉장히 인자하고 편안한 엄마였는데 뭐 생리할 때 되면 되게 날카로워져서 주변에 막 이렇게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고 뭔가 못마땅한 것도 생기고 심지어 옛날 뭐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되잖아요. 가장 단적으로 흔하게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구현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선 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를 통해서 나오면 그게 그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시고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몸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몸을 지닌 존재고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뭐 사랑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잖아요. 몸 공부라고 했을 때 몸이 그냥 이 물질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포함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럴 힘이 없어서 그렇다. 누구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누구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돼. 그럴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데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는데도 힘이 필요하고 그럴 힘이 없다. 이걸 신비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힘이 가려면 거기에 피가 흘러야 돼요. 혈액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실리고 기가 실리거든요. 지금 이 수업을 하시려고 보려면 일단 필요한 게 시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혈액이 공급돼야지 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힘이 생긴다, 힘이 있다, 없다는 거기 피가 가냐? 거기 혈액이 공급이 되냐? 그리고 이 혈액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게 기거든요. 같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게 전달이 돼야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인 공부예요. 그리고 너무 반가운 이야기. 힘은 만들면 된다. 힘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힘 만들 건지. 그게 2주 강의의 핵심이에요. 내가 무슨 힘이 모자라는 건지, 어떤 힘은 좀 많이 나오는데 어떤 힘은 좀 부족한 건지, 나를 좀 살펴보고 그 힘 어떻게 만들 건지 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몸이 바뀌는 거고 생각은 바뀌었는데 몸이 안 바뀌면 도로함이 타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려면 하드웨어가 바뀌어줘야 돼요. 지금 요즘 새로 나오는 어떤 앱이나 새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옛날 기기에 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만들어져야지 현실로 구현이 되거든요. 심기혈정,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피가 가고, 거기 물질이 만들어진다. 결국. 내가 뭐에 꽂혀 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거기에 그쪽으로 계속 기운이 쏠리잖아요. 그럼 결국 피가 거기 가요. 그 나중에 물질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거기도 하고. 결국은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려면 거기에 기운을 보내야 되고 거기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병이라는 게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다든가 있잖아요. 신경 쓸 일이 있어. 요게 파동의 단계고요. 근데 그걸 계속 생각해. 그럼 기운이 울체가 돼요. 뭉쳐요 약간. 요때는 요 단계로 보면 요런 단계인데 이게 계속되면 피가 엉켜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혈이라고 하는 그 액상의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질병이거든요. 고체 상태. 그래서 어디에 자궁에 혹이 생겼어요. 혈관이 어떻게 막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해서 이제 비로소 병으로 진단받는 단계는 여기에요. 근데 우리 몸은 이 단계에서도 계속 신호를 보내요. 엄청나게 많은 신호를 보내요. 근데 모르고 계시면 여기 가서야 뭐 고혈압이네, 당뇨네, 자궁 근종이네, 혹이네, 뭐 이때 아는 거.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단계에서 벌써 아는 거죠. 아, 이렇게 가다 여기 되겠네. 그래서 자연현상을 보시면 입춘이 2월 4일이잖아요. 2월 4일이 입춘인데 2월 4일 날 바깥에 나가보시면 어떤가요? 따뜻할까요? 추워요. 예, 여전히 바람 불고 춥거든요. 2월 4일. 근데 입춘이래. 아, 뭐야, 입춘인데 보면 아닌데? 그냥 생각에는 금방 막 고마죽고 피고 뭐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차이점 뭐냐면 그 전날이랑 내가 입춘날 아침에 문 열고 나갔을 때 공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은 뭔가 기운이 먼저 바뀌고요.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짠 하고 물질이 나타나요. 입춘이라는 예고를 통해서. 근데 국면은 바뀌었어요. 이미 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꽃은 피지 않지.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내가 계속 고민해서 기가 울체가 되고 막 피가 끈적해지고 어혈이 생기고 염증 생기고 난리 나서 그러다가 나중에 짠 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가지 말자 굳이. 여기 가서 되돌리려고 하면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요. 물론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 그럼 난 죽어야 되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아니죠. 이 단계를 다시 거슬러야죠. 얘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끈적했던 피를 잘 흐르게 만들고 울체됐던 기를 골고루 가게 만들고 마음을 다시 편안하게 하고 요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더라. 온 우주는 비어 있다. 서양의 어떤 그 개념은 우주는 텅 비어 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연구를 해보니 아니네. 무슨 암흑 물질로 차 있네, 암흑 에너지로 차 있네. 근데 모르겠어. 결론은 그런 거고 동양에서는 비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로 가득 차 있대요. 기로 가득 차 있어. 그리고 결국은 그 기가 물질이 되더라. 그러면서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거죠. 결국은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는 보일 때만 아 나타났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사실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색 즉시 공이더라. 색과 공이 같은 거네. 라고 불교에서 또 동양 철학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개념이 깔려 있었지만 서양의 과학에서는 현대 신과학에 이르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양자역학으로 오면서. 지금은 이런 개념으로 가 있죠. 물질과 에너지를 아주 빛과 입자, 파동과 입자를 뭐 자르듯이 나눌 수가 없네? 내가 뭘 보려고 하는지, 관찰자가 뭘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빛이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네. 라는 데까지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병으로 진단받은 건 없다 하지만 내 지금의 어떤 마음의 상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점검해서 물질화까지 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예방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까지 가 있다면 거슬러 올라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돼서 요런 단계까지 됐구나. 그럼 다시 얘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난 병을 고쳐야 돼. 그럼 병을 고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병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병명. 그래야지 병을 고치지. 근데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검사 여러 개 해야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뭐 초음파, CT, MRI 했다가 나중에 조직 떼봅시다 해서 조직까지 다 뗐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애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샅샅이 다 뒤졌는데 딱히 병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병명이 나와야지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의사들이. 근데 병명이라는 게 병명으로 나왔을 뿐이지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병은 고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어요. 건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뭐야 병 고치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궁에 굉장히 큰 혹이 있어서 자궁에 혹 큰 거 있는 분들 많거든요. 아 그럼 병 고친다고 치면은 걔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자궁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자궁 적출 많이 하시잖아요. 병은 없어졌어요. 병 없어졌어.
건강해졌나요? 내가 자궁 드러냈는데? 아니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 이거. 병 고치는 길과 건강해지는 길은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이 길을 선택한 두 그룹의 마지막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고 지금 저희가 여기서 하고 있고 하는 모든 포인트는 병 고치는 게 아니다. 건강해지는. 상담하다 보면 정말 희귀병도 많고 정말 처음 듣는 병도 있고 진짜 심각한 병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뭐 간경화로 오신다 그러면 간경화에 있어서는 그분이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병을 앓고 있고 내가 지금 그거 진단받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온갖 정보를 다 동원해서 찾아봤을 거고요. 그다음 내가 알잖아요. 간경화가 어떤 건지. 본인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질병에 대해서는 그분이 가장 잘 알아요.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아요. 가장 잘 알아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간경화 고치는 건 잘 몰라, 솔직히.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지는 좀 알아요. 그건 도움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게 간경화가 됐든 암이 됐든 뇌졸중이 됐든 뭐가 됐든 이쪽을 선택하면 얘는 어느 순간 없어져요. 투병을 하려고 해도 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내가 받아놓은 그 병명이 있다 보니 계속 거기 꽂혀 있어서 그 얘기만 들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얘기인 거죠. 건강을 찾자. 관점을 좀 달리해서. 그래서 수업 들으시고 실천하고 섭생하고 하셔서 그래서 지금 각자 어떤 병명을 받으셨든지 거기 너무 꽂히지 마시고 요거 찾자. 건강해지자. 제가 당뇨가 있